다시 한번 할까요? 그냥 녹화도 여러분들 또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위쪽의 툴패스가 의미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진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정면에서 위에 구간을 자를 때는 여기 가공 경로창에 트림이라는 아이콘을 선택하고 체인을 걸어주시고 엔터. 그리고 윗면을 자를 거니까 바깥쪽 걸 살릴 거니까 바깥이라고 한번 클릭을 해주고 이 두 번째 황삭 포켓이라고 확인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게 과입 표시가 들어오게 되고 아까 나왔던 돌려보면 이렇게 해서 바닥 위쪽은 빠지고 툴패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그리고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등고선을 갈 건데 보통 주력으로 등고선에서 하는 링크가 이렇게 링크를 설명을 할 거예요. 등고선에서 링크가 우리가 지금 12의 1할 뭐 이런 걸로 한번 간다고 치면 원래는 황상요유가 좀 많이 내가 이걸 33파이로 걷어냈으면 이게 아마 33파이로 걷었으면 자동 중삭이라는 걸 한번 걸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여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가고 하다 보니 나머지 구간을 깔려고 중삭 페이스를 한번 더 넣을 건데 지금은 이제 17의 1할로 한 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상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중삭으로 21의 1할이나 왜냐면 R이 크면 클수록 형상은 당연히 깨끗하고 피치가 얇아져요. 그죠? 그런데 또 바닥 쪽을 하려면 또 공구가 여러 개 들어가 귀찮아요. 그죠? 그럼 내가 넓은 걸로 하겠다고 6볼이나 8볼로 하고 나면 바닥부터 위에까지가 얼마가 나와요? 얼마가 나면 3mm 구간을 또 0.5R이나 1R로 치고 그 다음에 플랫으로 마무리를 또 하고 공구가 여러 개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공구 돈도 아깝고 그냥 돌려요. 17R로 그냥 21에 이렇게 해서 그냥 좀 더 걸려봤자 얼마 안 걸립니다. 제가 이게 아까 축소를 했지만 아까 그거 바깥에 있는 샘플들 바깥쪽 저기 쪽에 있는 샘플들 다 1시간 미만이에요. 이만한 것들 어차피. 자, 이 상태에서 등고선을 한번 들어가게 돼요. 자, 가공 경로창에서 작은 화살표 등고선 가공. 자, 다 잡아줄게요. 공구 중심 영역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차피 바운더를 따로 안 썼기 때문에 위에 거를 쓰던지 아래 거를 쓰던지 해야 되는데 그냥 밑에 라인을 쓸게요. 3D를 선택하고 바닥을 그냥 찍을게요. 바닥을 찍을게요. 확인. 자, 17의 1할이 아니라 12의 1할로 하나 잡을게요. 세공구 생성 볼 앤드밀. 자, 12의 1할. 보통 12의 1할, 12의 0.5할을 제일 많이 써요. 흔하게 0.5할 1할. 금형집에서는 보통 1할 넘어가는 공구들은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저림량이 커봐야 밀리는 양도 크고 어차피 많이 형상이 제대로 나오려면 저림량이 작게 되니까. 자, 하고 절삭 파라메타 10의 5의 3 드라이브 가공 공면 대상 여유 가공 여유 0 아니 중삭이니까 0.1 넣을게요. 0.05 할까요? 100분의 5나 0.1 넣을게요. 왜냐면 내가 바닥을 0.1 남겨가지고 바닥을 웬만하면 안 먹어야 되니까 바닥을 0.1 남겨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여기서 등고선 파라메타.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전체 공차는 1000분의 5 중삭이면 1mm씩 밀어도 상관없어요.
1mm나 뭐 1mm 정도만 잡아셔도 상관없어. 그냥 불안하면 0.7 뭐 이렇게 먹이시면 되고 0.7이나 할까요? 0.7이나 이렇게 하시고 코너 작용 반경이 여기도 있죠. 내가 항상 여기서 쓰는 옵션 중에 스텝이 있고 램프가 있고 이거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 무조건 제가 얘 중에 얘를 어떤 걸 눌러도 여기가 사는 게 없어요. 그죠? 달랑 요거 하나. 그래서 저는 무조건 요걸 체크하고 반경을 넣어요. 어떻게? 지름 곱하기 100분의 5 무조건. 그죠? 12 곱하기 0.05 우선 이따가 요 옵션들을 보긴 할 거예요. 보긴 할 건데 부드럽게 연결 루프 길이와 이거하고 요거는 지금 요게 들어가게 되면은 요게 안 먹어요. 요게 안 먹고 요게 우선순위가 돼요. 요게 우선순위가. 볼게요. 이걸 꺼보고 스텝으로 갈 때는 이것도 해볼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보긴 할 건데 여러 가지로 해볼 거예요. 자, 우선은 스텝부터 가보게. 스텝부터 가죠. 스텝부터 가보고 스텝으로 갔을 때는 어차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안으로 빨리는 것도 없고 바깥으로 한 바퀴씩만 돌면 되니까 스텝으로 놓고요. 5mm 반경이 지금 하니까 한 3mm만 놓을까요? 3회 90도의 원에 깊이 제한 절대값으로 Z 마우스 오른쪽 여기까지 45mm까지 라고 하고 다 똑같아요. 우선 모델링만 다 찍고 저작 순서 최적화, 공구선상 최적화 여기 스텝일 때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바깥쪽으로 빠지고 그대로 들어가겠다 라고 넣으면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보고 하면 절삭하고 다음 구간으로 절삭하고 다음 구간으로 절삭하고 다음 구간. 왜냐하면 틈새 이송 거리가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안 뜨고 바로 이어주는 거예요. 다음 구간으로. 이제 공구 유지와 똑같은 거잖아요. 2D의 공구 유지와 똑같아요. 절삭하고 다음 구간, 절삭하고 다음 구간, 절삭하고 다음 구간 내려가는데 그 대신 뭐냐면 절삭을 하고 다음 구간하고 Z, 절삭을 하고 다음 구간하고 Z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 주셔야 돼요. 얘는 평면일 때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스텝 램프, 네, 램프를 잠깐 걸어볼게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자주 쓰진 않는데 3mm 정도 잡아줄게요. 램프를 잡으면 스타트 위치가 계속 돌아요. 스타트 할 때는 스타트 할 때 링크를 걸고 보면 링크 걸고 램프 각도 내가 여기를 거리로 램프 길이를 좀만 더 늘려볼게요. 6mm 5mm 하면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이게 조금 내가 안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가 데이터가 링크가 이 직선 구간에 대한 점 데이터에 대한 이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기는 해요. 남을 수밖에 없는데 링크가 치고 들어갈 때 원을 말고 들어가고 원을 풀고 들어오면 그 자리에 자국에 감속이 됐다 들어갔다 나와서 끝라인이 정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타고 들어간 게 밀릴 수밖에 없고 데이터 정도가 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점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원을 만나면 감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 자국 보일 수 있어요. 보일 수 있는데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링크를 치고 내려가서 바깥쪽에서 치면서 또 내려가고 해서 그냥 요거와 맞는 자국이 보이는 거지 일부러 자국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시고 요거 형상을 따라 이송은 램프가 아니라 형상을 따라서 이송을 수직으로 내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중삭으로도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품을 따라 내려간다고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만약에 라도 전에 볼로 했어. 근데 면을 푹 치고 맨 땅이야 못 들어간 구간이 생길 수 있어. 그런데
얘가 한 바퀴를 이 사각 포켓이 있는데 황사 칠 때 중성상을 칠 때 여기를 못 들어갔어. 근데 내가 이 사이즈를 보니까 한 바퀴만 돌리면 나오는 애야. 나는 상태인데 얘를 맨 땅에 푹 찍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맨 땅에 푹 찍는 거하고.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오버랩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오버랩이에요. 오버랩이라고 하면은 우리 윤곽 할 때 진입 시작 전부터 2mm씩 더 가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쓰면 어떤 현상이 살지 저는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이게 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만들어만 놨지. 딱 놓으면 스타트점이 계속 움직이죠. 오버랩이 붙으니까. 아까는 수직 방향으로 내려왔는데 조금 더 가고 내려오고 조금 더 가고 내려오고 조금 더 가고 이런 식으로 오버랩이 붙어 내려와요. 근데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그걸 한쪽으로 내려오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은 뭐 바깥쪽에서 완전히 빠질 경우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보이는 쪽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맡기는 내가 상관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를 때려 넣고 램프는 안 씁니다. 램프는 쓰지 않아요. 루프 길이로 반경만큼 넣어주세요. 10이면 6. 그럼 내가 어떤 현상 요거 끌게요. 요걸 어떻게 되냐면 루프 길이를 집어넣으면 링크에서 걸고 한 바퀴를 돌고 다음 포지션까지 Z가 내려가면서 헬릭스로 쳐요. 턴을 보면 그죠? 헬리콜 보관을 하고 있죠. 절삭하고 한 바퀴 돌면서 Z가 내리고 한 바퀴 돌고 레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가공 여역이 있어도 한 바퀴 돌고 바닥 만들고 한 바퀴 치고 한 바퀴 돌고 치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99% 거의 대부분 바깥쪽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서 진입을 하는 커터나 이런 걸 할 땐 스텝, 그렇지 않을 때는 부드럽게 연결해 루프 길이로 맞춰서 공구질의 반경 정도 밀어넣어서 원을 그리면서 내려가서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한 바퀴를 돌아주면 형태가 거의 대부분 다 나올 거예요. 예? 그 전에 황상에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공구였다가 바로 12파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은 거의 대부분 미가공 여역이 거기서 거길 거란 말이야. 반경만큼밖에 안 남아있을 상태고 못 들어가도 12파이가 한 바퀴만 돌면 나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부드럽게 연결해 루프를 잡고 한 바퀴 턴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공구를 파손할 일은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루프를 잡아주시고요. 중삭은 이렇게 상황이 그래가지고 지금 두 개잖아요. 네. 나는 뭐 어떤 주변 간섭이나 뭐 이런 거가 걱정이 돼서 꼭 바깥쪽에서 이렇게 가공 방향을 정해주고 싶은데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안 두개 바운더리 2개 쳐야죠. 그럼 두 개 해야 돼. 바운더리 여기 하나 치고 시작점 여기 하나 치고 바운더리 하나 치고 시작점 하나 그 찍고.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얘 여기다 스타트를 이쪽에서 하면 여기다 점 찍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건데 네. 무조건 바운더리 2개 쳐야죠. 어쩔 수 없죠. 바운더리 2개 치고 2개로 나누셔야죠. 이렇게 해서 중삭을 한번 치고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정삭을 하기 전에 항상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되는 건 바닥을 먼저 한다. 무조건 바닥을 포켓, 우리 2D 포켓 원래 이론 사고는 맞아요. 짧으니까 그냥 하시던 거지 바닥을 먼저 하는 게 맞아요. 공구 길어지면 2D도 벽 안 닿게. 바닥을 먼저 하고 측면을 해야 코너가 안 떨어오거든. 기르면 바닥을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얘는 그냥 영역 황사 포켓을 복사를 해서 잡으셔도 되고, 복사할까요? 그냥 귀찮으니까 영역밀로 잡으셔도 되고, 포켓을 컨트롤 C V 정상은 그대로 할게요. 하고 요거 잡고 C 파이 잡고 측면 가공 0.1인데 역시나
요거는 1mm 그대로 가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하고 뭐 다른 데 빠진 건 없죠? 50% 정도 놓고 드롭날 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측면 때 이거 공구 바꿨죠? 공구 안 바꿨나? 바꾼 것 같은데 그러면 0.1이 아니구나. 바닥을 0으로 놔야 0 놔야죠. 0 죄송해요. 0 바닥 0 측면 그러니까 측면 정상을 하는 공구로 같이 바닥까지 한번 치고 측면 정상 파이널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단도 맞고 여기서부터는 기계의 차이가 나긴 하죠. 왜냐하면 장시간 돌아가면 Z가 여기를 초톤 놈하고 여기를 초톤 놈하고 스핀들이 늘어나서 안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돼. 그죠? 등본 기계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금형용 기계하고 일반 기계하고 갈리게 되는 거죠. 또 잘라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넘어가고요. 하고 그래서 바닥을 한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워터라인으로 마무리하고 플랫으로도 마무리를 하셔도 돼요. 우선 이건 마무리 해볼까요? 자,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를 컨트롤 C 요놈 것으로 컨트롤 C V 어차피 생각만큼 우리가 천천히 안 가요. 이게 12의 1R이면은 12의 1R이나 0.5R이면 최소 못해도 3000에서 5000 사이 2500, 3000 정도 가고 스핀들은 생각보다 빨리 안 가요. 한 3500 정도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쇠 기준이에요. 쇠 기준으로 알루미늄은 당연히 더 많이 빨리 놓으실 수가 있고 쇠 기준으로 하면 그죠? 왜냐하면 빨리 놓으면 떠니까 이게 이제 스핀들도 그렇게 빨리 안 놔요. 대신 절임량이 작게 내려가서 조도를 유지를 하고 형태를 제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하고 보면 당연히 이번엔 제로가 될 거고 항상 중요한 건 깊이 제한에서 절삭 순서 최적화 평면 구간 자동 인식 파이널 얘는 무조건 정석에선 이걸 때려 넣어줘야 돼요. 바닥에 한번 붙어야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깊이 제한 들어갔고 한번 가볼게요. 자 원래는 이 완만한 구간은 쉘로우 영역을 추가할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피치를 다시 한번 잘게 쪼개주는 게 맞아요. 원래는 바운더를 이만큼만 치고 여기 이만큼만 친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또 쉘로우 뺀 다음에 피치만 다시 한번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선은 그냥 가시죠.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금형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1R이 여러분 금형의 조도로 나오고 싶으면 생각만큼 피치가 크지가 않아요. 보랜드 밀이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랜드 밀이 크면 당연히 피치가 굵게 가도 돼요. 그러나 지저분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보랜드 밀이 크면 클수록 지저분해. 웬만하면 정삭은 8파이가 나오면 8파이 안쪽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4파이, 6파이가 제일. 왜냐하면 12파이로 하나 8파이로 하나 눈으로 봤을 때 깨끗해 보이고 싶으면 피치가 가늘어. 어차피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만졌을 때는 스캘롭 높이라 그래서 우리가 스캘롭 높이라는 게 볼이 지나가서 이 평면상에 튀어나온 높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12파이 정도 주면 한 0.3, 0.4만 떨어져도 100분의 1, 2밖에 안 떨어져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땐 요게 보이는 거야. 요 큰 폭이. 내가 1mm를 이렇게 지나갔어. 이렇게 파인 게 보이는 거야 내 눈에. 기분 나쁘지? 어차피 그렇게 가는. 어차피 공구가 크면 또 피드가 그렇게 빠르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나오면 한 6파이면 8파이 미만, 4파이 뭐 이런 걸로 보통 파이널로 쳐요. 웬만하면 나오면 열박음을 쓰더라도 그냥 큰 걸 쓴다고 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깊어서 떠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굳이 그걸 크게 한다고 야 고객사가 더럽네라고 하는 거하고 그죠? 우리가 반도체 장비를 한다 그래 반도체 장비나 우리가 방산품이니까 방산 부품을 한다 그러면 야 이거 찍으면 100분의 1도 안 돼 1000분의 얼마야. 근데 눈으로 봐서 더럽잖아. 이거 어떻게 안 받는단 말이야. 어차피 할 거잖아. 그래서 보통 작은 걸로 빨리 지나가요. 작은 걸로 빨리 지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코노아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떠는 게 지름을 당연히 코노아를 쓰는 게 바닥의 알 때문에도 있지만 떠는 것 때문에 코노아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코노아를 기르면. 근데
보통 1할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렌디밀도 마찬가지고 1할 기준으로 금형 쪽에서 잡으면 100분의 Z가 100분의 7 정도 떨어져요. 100Z나 측면 가공 간격이. 그러니까 내가 1할 기준으로 2파이 기준으로 100분의 7이다 이거예요. 1할 기준으로. 그러면 그거보다 2배면 0.14가 그러니까 내가 내 4파이다 그러면 0.14가 되는 거예요. 등고선이. 근데 3파 뭐 4파이면 0.15 정도 되는 거고 여기서 더 커지면 뭐 이제 0.2, 0.3이 되는 거죠. 커질수록. 근데 하는데 이게 한 8파이 넘어간다고 8파이를 한다고 내가 그거를 더 키워서 0.5, 0.2, 뭐 0.6 이렇게 안 먹여요. 눈으로 보기 좋아야 되니까 0.3p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등고선하고. 예. 등고선일 때가 닿는 면적이 또 넓다 보니 등고선일 때 닿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보릴 때 이 테이프오버에 닿는 면적이 넓다 보니 등고선일 때는 피치가 좀 더 굵고 완만한 구간일 때가 3분의 2 정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3파이 볼, 뭐 4파이 볼로 0.3피치씩 끊었어. 예? 4파이 볼이나 6파이 볼로 0.3이나 0.5씩 끊어서 파이널을 쳤어. 그럼 완만한 구간의 볼앤드밀로 지나갈 때는 그거의 3분의 2 정도. 0.3이면 0.2 완만한 구간. 왜냐면 날 끝이 닿기 때문에. 왜냐하면 등고선 친 거는 깨끗해요. 윤곽 올린 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바닥은 확 티가 나요. 확.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Z축을 그리고 꼭 중삭을 한번 1mm가 됐든 알루미늄이 됐든 한번 꼭 밀어주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나은 조도와 관리가 생성이 될 거예요. 피치를 좀 굵게 해서라도 100분의 5를 남기고 한번 쫙 밀어주세요. 밀어주셔야 정삭과 피가 색깔이 확실히 틀려요. 그리고 중간에 줄이 생기는 거는 보통 대부분 내가 궁금해서 한번 열어봤거나 절상률 껐거나 그죠? 궁금하거든. 이게 잘 가고 있나. 그러면 좀 자국이 생겨요. 네, 무조건. 3번 섰다 가면 또 자국이 생기고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1R이니까 0.1까지 그냥 0.1까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0.1까지 하고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중간에 잘 들어간다 확인했다가 좀 생기고 그럼 줄은 생겨 당연히 열면은 그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떴을 때 잡아야지. 떴을 때 잡아야지. 이렇게 옆으로 링크하고 있을 때 잡다가 뭐 어때 근데 그게 만져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줄이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쉘로우를 할 때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희한하네.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급경사 영역과 완만한 구간을 한다라고 하면 분리를 하잖아요. 근데 등고선을 치던 거 중삭 때는 그러니까 황삭을 치고 중삭 때는 Z를 아까 같이 미절삭이 있는 구간이 있을까봐 쉘로우를 안 끊어요. 바닥까지 그냥 다 쳐. 그럼 줄이 이제 쫙쫙 가 있단 말이야. 경사가 완만하면 쫙쫙 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프로파일이 라이스터가 평행 가공이 들어가서 문지르면 이제 그 부위가 지나갔어도 이 자국은 있어. 예? 이 자국은 있어요 무조건. 근데 이제 중삭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로 이제 중삭에서 아까처럼 헬리컬로 해서 맨바닥에 색으로 남아있는 구간을 프로파일로 찍으면 푹 찍고 넘어가잖아. 근데 얘는 돌고 조금 내려가고 졸고 조금 내려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제거가 다 되잖아요. 근데 중삭에서는 무조건 헬리컬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앰프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정상에 깜빡하고 쉘로우를 안 뺐어. 0.100분의 5 남겨는 그래도 자국이 이 문이 다 생겨요. 네? 그래 제로 간 것도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밀릴 수밖에 없거든. 볼이고 초경이고 간에 이 볼 끝이 났어. 여기서 조금만 돌려 100분의 1, 1000분의 얼마 조금 하면 자국이 안 나올 수가 없어. 네? 아예 빼주셔야 돼. 등고선 이게 이 경사에서 만나는 건 옆날이 단 거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데 네? 무조건 자국이 생겨. 이렇게 해서 하고 플랫으로 이제 바닥을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알루미늄이면 코너 1할로 치고 바닥을 한번 플랫 뭐 8파이나 6파이로 아마 한 0.100분의 5 정도 주고 쳤을 거예요. 100분의 5 정도 등고선으로
플랫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일할 정도 끝라인이잖아요. 끝라인이니까 그냥 플랫 핸드밀, 평핸드밀로 내가 아까 일할 자리니까 바닥 기준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하게 되면 컨트롤 C, V. 급경사면 별로 티가 안 나요. 완만한 구간이 티가 나지. 복수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뭐지? 자, 이게 옛날 툴패스는 옛날에 말하는 고속이라고 안 붙어 있는 애들은 싱글 코어만 써요. 코어가 요즘 애들은 뭐 기본적으로 8코어, 16스레드, 뭐 12코어 뭐 이렇게 쓰잖아요. 아무리 딸려도 딸랑 하나만 써요. 예? 옛날에 나온 애들은. 그래서 웬만하면 고속을 써라. 예? 하고 자, 여기서 바꾸고 공구에서 새 공구 생성 플랫 평핸드밀 잡고 뭐 10파이로 한다 뭐 하면 그냥 놔둘게요. 그냥 이대로 하고 확인 한번 누르고 빨리 지나가시니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3, 4천 지나갈 거고 제로로 등고선 가공을 갈 거고 그대로 그 대신 이게 경사가 세니까 0.05 정도 해서 이렇게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하셔도 돼요. 이거 등고선에서 0.1 이 코너 할인이가 경사가 좀 세니까 0.1 이상 가도 깨끗하게 나올 거예요. 경사가 세니까 등고선만 들어가도 이제 이쪽 부위만 안 나오지. 여기는 다시 한번 Z 잡아서 100분의 7이나 0.030에서 쭉 끌고 내려와야 돼. 다시 한번. 그렇다고 치는 데 무시하고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깊이 제한 Z를 여기서부터 플러스 1mm 그죠? 1할짜리였잖아. 한번 돌려주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하면 되나? 그럼 플랫으로도 이렇게 해주시면 바닥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야죠. 이렇게 한번 보고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하고 점점 더 여기서는 공구를 바꿨으니까 U에서 작업 기준이 아니라 공구 기준 공구를 교환할 때 이제 홀더 체크도 있고 홀더도 하고 내가 몇 미리를 빼야 되는지 체크를 하고 이것도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이제 그것도 다음 주에는 할게요. 항상 오늘 배운 거 한 번만 더 해놓고 하고 당연히 이 홀더의 길이가 중요하니까 그걸 하고 근데 이제 기능상으로 고속에 나온 애들이 훨씬 더 많은 체크와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 연산 속도의 문제는 좀 제품이 커지면 하고 중사 이거 코너 이거 바닥이 여기 남네. 정삭대로 나올 건데 안 남네. 하고 정밀도를 높이면 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 시뮬레이터도 안 돌리실 거예요. 제가 이제 스통 우리가 고속 패스에 가면 스통 잡는 거 이게 계속 있잖아요. 재료를 잡고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하나하나 시뮬레이션을 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충돌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거기서 파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그렇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뭐 정밀도를 굳이 높여가지고 보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안 달리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스톡으로 계속 잡고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또 모의강을 불러다 쓸 수 있어요. 계속 모의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보려면 여기 땡겨서 하고 그러면 돼요. 우선 스톡이 근데 요즘 대세가 다 그쪽 방법이긴 해요. 모든 캠들이. 하고 공구를 안 바꿔 공구 색깔이 똑같으니까 그냥 이대로 끝나네. 플랫 이렇게 해서 바닥까지 각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아무래도 플랫으로 하다 보면 이건 지금 공차 때문에 그런 거고요. 플랫으로 하다 보면 아까 저 뒤에 제품을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자국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티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금형들도 다 이렇게 돌리고 도이시즈를 끝 해서 합니다. 아니면 전극 깎아야 되니까. 여기 잠깐 내가 하나 그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하나 생각났네. 자, 모델링 중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솔리드에 불리언은 했잖아요. 불리언은 반대편 코어를 불리언은 더하거나 뺄 때 사용을 하잖아요. 이제 인플레이션은 거의 전극용이에요. 얘하고 야 이걸로 빼면 되지. 근데 얘는 불리언의 조건은 완벽한 솔리드여야 돼요. 예? 틈새가 벌어져 있거나 형상이 복잡하면 내가 반대쪽을 빼고 싶은데 여 안에가 벼 있어. 근데 빼려다 보니까 형상은 여 위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안에는 벼 있고 야 여기도 다 메꿔야 되는데 골치가 아파져. 예? 지그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 인프레이션으로 빼려다 보니 티가 얇은 아이인데 인프레이션으로 빼려 여기 있는 것들 빼주고 하니까 뭐 때문에 에러 떠 뭐 이렇게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인프레이션은 내가 바라보는 시점까지만 툴을 내려서 그 형태를 뽑아내는 게 인프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인프레이션은 정극이나 지그를 생성을 할 때들 많이 사용을 해요.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스케치를 해도 되는데 내가 정극을 이 사이즈로 대충 하고 좀 올려야겠다. 이걸로 안 되겠네. Z를 50mm 정도 올렸어요. 했어요. 솔리드에 인프레이션을 들어가서 내가 평면상의 바운더리를 체크를 하고 어디까지 내가 여기까지 어느 면까지라고 체크를 하시던지 그 면에 솔리드 지금 다 찍죠. 찍던지 나 여기까지야 아니면 여기까지야 라고 이렇게 딱 찍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장점이 위에서 봐서 딱 하지 밑에까지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프레이션은 안에까지 봐줘. 왜냐면 이렇게 꽂기다 보니까. 그래서 지그를 바운더를 테두리를 빼고 인프레이션을 누르고 나머지 당겨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시 자르고. 얘도 전극으로 뺄 때도 이런 식으로 빼고 전극에서는 보통 동전극은 0.1 정도 빼요. 0.1 정도 빼서 모델링을 또 0.1 수정하려면 힘들잖아. 그냥 공구 지름을 12파이면 11.9 해서 돌려요. 예? 그러면 바닥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측면만 줄여야 되거든. 그냥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모델 수정하기 힘들어. 이게 하는 거예요. 그 사이트에 언더컷 같은 거 있으면 그거는 구현은 안 되겠네요.
사이드에 위에서만 보여지니까 그건 안 되지. 위에서만 보여지는 것까지만 빼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자, 인프레이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판을 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만 더 하다가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오늘 배운 걸로 끝날 수 있는 4번 한 번만 더 할게요. 이젠 형상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어요. 저기서 공면, 공률 보는 거, 뭐 이게 몇 파일까지 써야겠다, 뭐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는데 우선은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5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4시간. 홈에서 우선 이 사이 좀 거리 좀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4.523. 여기서 그래 17파이로 돌리면 미절삭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할 수 있죠. 황삭과 자동 중삭이라는 걸 한번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중삭이라는 걸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머신 밀링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을 잡으셔도 되고 안쪽을 잡으셔도 돼요. 뭐 굳이. 자, 센타니까 그냥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타니까 똑같이 방금 배운 거 황삭, 등고선, 정삭, 중삭 하고 한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자동 중삭 하나 더. 자, 마우스 오른쪽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3D 공면 황삭의 포켓. 다 선택을 합니다. 다 선택을 꼭 하셔야 안 때려 박아요. 네. 만약에 면 방향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드라이브를 다 잡고 나중에 체크를 추가해서 면을 잡으면 여기서 빠져나와요. 공면은 다 잡힌 상태가 돼요. 네. 호조심 영역 여기 세공구 생성 블로위즈 브랜드밀 17의 1R 2R 17의 2R 확인. 연삭 조건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면 파라메타 자 0.5 정도 주고요. 0.5 정도 주고 자, 다 똑같아요. 할 게 없어요. 왜냐면 OPS를 다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OPS 파일 덮어 씌웠으면 특별하게 다 웬만하면 다 잡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깊이 제한 절대값 0부터 마우스 오른쪽 Z 여기 24점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24점 여기까지 24.5 나오네. 확인 확인 0.5 확인 Z 1mm 하면 되고 그냥 따로 뭐 특별하게 건드려 줄 건 없어요. 내측에서 외측 고속 어차피 두 개 옵션이 켜 있으니까 두 개 옵션 중에 해당하는 걸 들어갈 테고 고속에서 고속 가공에 들어가서 지름만 17 곱하기 100분의 5 정도. 얘는 자동으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고 정상 한번 빼주시고요. 굳이 필요 없으니까 고속에서
0.085 확인. 자, 무시합니다. 확인. Z를 0으로 놨기 때문에 Z를 0으로 넣으면 이렇게 돼요. 자, 어이구, 지금 스타트를 다시 뒤로 빠꾸. 자, 영역 황삭에서 스타트를 해보면 지금 뭐라고 나오죠? Z 0을 가공을 하고 있죠. 그죠? 0을 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구간을 하지 말고 깊이 제한에서 마이너스 첫 번째 절임량만큼 넣어주세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확인. 하고 눌러주세요.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저랑 같이 시뮬레이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요거 시뮬레이터 옵션 육면체 대각 모서리로 요것도 저 앞에서 잡고 들어오면 하긴 하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죠? 확인 하고 시뮬레이터를 한번 보게요. 굳이 이거를 확대해서 볼 필요는 없고요. 정밀도를 높이지는 마시고요. 그냥 대충 보기만. 어떻게 나와서 어디가 미절삭이 있다라는 것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덥다. 그죠? 자, 지금 올라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는데요. 여기 못 들어갔네. 여기 고작 여기 여기 못 들어갔죠? 이거 키우고 싶네. 28로 할 거 그랬네요. 우리 21로 바꿔볼까요? 조금만. 아예 못 들어간 거를 좀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공구만 지름만 21로 바꿔보세요. 공구 수정. 마우스 오른쪽 공구 수정. 자, 여기서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공구를 수정 21R로 바꿔보세요. 21파이에 2R. 생크 지름은 뭐 20. 보통은 17, 21 보통 이렇게 써요. 보통 21. 왜냐면 1mm씩 크게 이 옆에 샹크 안 닿으려고. 33 하고 확인 한번 볼게요. 볼게요. 다시 한번. 여긴 못 들어가는 게 확실한데 어디 또 여기도 안 남아. 아이고,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아우, 여기 안 나와. 여기밖에 안 남았네요. 자, 마우스 오른쪽 평면. 자, 여기서는 근데 우리 고속에서는 공작물 모델이라는 걸 이용해서 잔삭들을 낼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나온 툴패스이기 때문에 이제 공작물 모델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마우스 오른쪽 밀링 가공 경로 창에 곡면 황삭의 자동 중삭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황삭을 치고 남은 영역에 대해서 를 하는 겁니다. 자, 자동중삭 268페이지. 자, 그리고 똑같이 던체를 잡아요. 그리고 공구 중심 영역을 잡습니다. 이렇게 다시요. 네, 취소. 자, 모델을 전부 다 잡고요. 모델을 전부 다 잡고 공구 중심 영역
마우스 왼쪽 버튼 요거 잡으세요. 요거 이게 면이 자꾸 걸리적거리면 루프만 잡고 해도 돼요. 평면상 이렇게 잘 하시고 엔터 확인하고 공구 중심 영역을 볼게요. 새 공구 생성 12에 1할 로 해주세요. 12에 1할 선택해주세요. 169. 이것도 아까 그 자동 전상하는 것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평면 가공, 자동 중삭 파라메타. 자, 절삭 파라메타 0.5 동일하게 주세요. 동일하게. 왜냐면 0.5를 동일하게 안 주고 0.1을 주면 어떻게 돼요? 다 깎아요. 다 깎아야 돼. 동일하게 0.1을 주고, 자, 절삭 공구 중심 파라메타 들어가서 나는 1mm씩 절삭을 하겠다. 부드럽게 연결, 동일하게 루프, 가공 간격, 뭐 여기 측면 가공 간격이죠. 이제 이게 아까 등고선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틀린 게 요거 있는 거예요. 요거 가공 간격이라는 게 생긴 거야. 예? 아까 등고선에 생각해보니까 평면 치는 것도 아까 안 했네. 예? 근데 가공 간격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중삭이기 때문에 사이 간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삭이기 때문에. 그래서 6mm나 뭐 5mm나 넣을게요. 확장 길이, 경로 확장 길이 뭐 1mm 넣어도 되는데 굳이 뭐 할 필요는 없고요. 1mm 넣을까요? 1mm. 그래. 확장하고 부드럽게 연결 넣어주시고, 자동 중삭 조건 창에서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전에 실행된 하나의 공정을 감안을 한다. 요거 아니면 요거를 사용하실 건데 이 앞에 건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이제 2D처럼 2D에서도 제가 윤곽에서 재가공을 할 때는 그냥 공구 간격만 넣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포켓을 잡았을 때는 그거 안 된다고 앞에 있는 공정 하나 잡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스타일을 뭘로 선택하느냐, 간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는 영역이 틀리다고 했어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영역은 내가 어떤 스타일과 어떤 형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아있는 영역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에 황삭을 쳤던 애를 기준으로 이 공정을 감안해서 연산 부위를, 가공 공정 부위를 찾는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미절삭 부위 계산, 무시, 절삭이 있는데 최적 부위, 미절삭 부위 계산을 해서 끝까지 확인을 하고 여기에 공정을 마무리를 다 짓겠다, 무시를 하겠다, 절삭 부위를 작은 미석 절삭 부위를 찾아서 절삭을 하겠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랜드밀로 요렇게 가공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갭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생기잖아요. 근데 계단식으로 생기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튀어나온 게 0.5든 당연히 뭐가 생긴단 말이야. 1mm든 있으면 어때? 어차피 중상 밀면 날아가는데. 그래서 보통 여기 나오는 그림 이렇게 뭐 절삭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0.5는 무시. 0.5까지 넣어. 뭐 그냥 나와 있으면 어때? 굳이 거기 필요 없다라고. 나머지 0.5 이상 나와 있으면 툴패스를 나오게 해라 라고 해서 보통 거리 기준으로 작은 거는 쌩 까고 거리로 0.5씩 해서 툴패스를 생성을 해라, 찾아라 라고 하고 적용을 하기 전에 깊이 가공 들어갔나? 깊이 제한. 그래서 절대값으로 0부터 여기까지 가산해서 아까 이전에 한번 저거를 평면 구간을 한번 냈어야 되는데 빼먹었네. 평면 구간 한번 바닥을 한번 내고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바닥은 무조건 이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큰 걸로 바닥 부위도 한번 잡고 난 다음에 얘로 해야 되는데 한번 가보죠. 어떻게 나오나.
그래야 바닥은 딱 0.1 남은 상태에서 여기만 뚫룩 튀어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하면 될 거. 하시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뭐 비슷하게 들어가네. Z가 한번 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틈새 이송 거리를 더 줄여주시면 이게 링크를 타고 넘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사기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중사기니까 이렇게 남고 플레이를 한번 누르면 아이고 너무 빠른가? 55분이네. 어차피 오늘은 뭐 이런 거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가공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하고 나면 이렇게 남고 이렇게 남은 거를 좀 천천히 가볼게요. 플레이 슉슉 이렇게 잔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동 잔삭으로 이게 0.5 간격을 너무 크게 하면 여기 다 아까 미세거리 크기를 내가 무시할 거를 0.5라는 간격을 줬는데 0.5도 안 나면 여기도 다 튀어나온 거 가공해요. 네, 이 정도는 주셔야 어차피 우리가 한번 밀을 거잖아요. 제가 배웠잖아요. 중상 밀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딱 밀으면 다 나가. 바닥에 2R이었으니까 아까 코너 왕삭이 2R짜리였으니까 1R로 한번 다시 밀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지름이 크니까 여기도 많으니까 톡톡톡 쳐서 마무리를 한 거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 하시죠.